안녕하세요. 단대부고 국어 맡고 있는 김시영 강사입니다.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기출 분석을 가지고 왔고요. 어머님들 궁금하실 테니까 빠르게 시작 한번 해볼게요.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담당 학교에서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매번 이제 매 학기에 전교 석차 1등을 배출했어요. 국어 과목으로. 단대국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특히 인상 깊었던 친구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4, 5등급으로 들어왔던 친구 막판에는 1등급까지 올렸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끝까지 아이들 붙잡고 좀 늘어지는 그런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든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단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목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21일 날 개강을 해가지고 5+1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수업 자체가 3시간으로 끝나는 수업은 아니고요. 어머님들 보통 귀가 한 10시쯤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수업, 그 뒤에 클리닉까지 해가지고 총 4시간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회차는 적지만 굉장히 알찬 수업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보다는 문항수가 조금 늘었어요, 어머님들. 24문항에서 소명수령 이제 2문항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개수는 다 감소했어요. 문학작품 개수도 감소하고 문법의 범위도 조금 줄어들었고 독서의 지문의 개수도 조금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제를 했을 때는 조금씩 제외하는 방향으로 문항수를 맞춰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땅끝이 들어갔고요. 부교재에서 총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서 가시리까지 이렇게 들어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고전문학을 따로 나가지 않으셨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고전문학을 이렇게 같이 배치하셔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기말고사 때 고전문학이 다수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보다는 범위가 조금 줄었어요. 원래 의문의 변동 하나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서브 문법 개념을 같이 장르를 넣어가지고 수업을 보통 하시는데 이번에는 범위 자체가 조금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범위로는 단어론이나 문장론 이렇게 같이 합쳐서 나오거나 아니면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이 아마 바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수업을 진행하면서 바로 연결해서 수업을 꾸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세 지문을 지정을 하셨는데 출제된 거는 사회와 과학 지문에서만 출제가 됐습니다. 기말고사 때는 보통 단대부고의 경우에는 독서를 제외하는 경우가 조금 많거든요, 어머님들. 그래서 독서 제외 확률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매년 경향성이 바뀌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업 진행하는 걸 보면서 연결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단대부고는 이제 수업 초반에는 많이 진도를 안 나가세요. 이제 시험 거의 막바지 들어서야 굉장히 진도를 빠르게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막바지에 조금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유연하게 대처를 잘 해야 되는 학교예요. 자, 시험 출제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님들. 지금 이 문제, 서답형 2번 문제였는데요. 2번 문제가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머님들. 근데 1번에서만 기업부터 미음까지 또 소문항이 배치가 되어져 있고 지금 보시면 A부터 I까지 이렇게 예시가 많아요. 문항 한 개가 나가더라도 소문항 배열이 따로 되어져 있고 예시가 굉장히 많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압박이 굉장히 조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정확하게 그거를 실수 안 하고 잘 풀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금 시간 넉넉하게 연습할 때 100% 잘하던 친구들도 이렇게 압박이 같이 가해지게 되면은 실수가 조금 잦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별을 좀 확보하는 학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객관식 문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예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예시 다 합쳐보면 벌써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어떤 실수를 유발해서 거기서 이제 점수를 통으로 가져가 버리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외적 증거가 같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외적 증거를 제시하고 그거를 기존의 이론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그런 훈련, 이런 수능형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학교
학교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들과 비슷하게 이렇게 모두 고르시오 문제도 항상 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점수를 통으로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수능형과 내신형의 골고른 어떤 그런 문제 출제의 방식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대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어머님들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품이 안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외부 작품이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요거 워크북에서 다 풀어봤고 저랑 해설도 같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아마 다 맞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고 이런 식으로 외부 작품이 이제 출제하고 있으니까 아마 기말고사부터 쭉 이어질 거예요. 이런 경향성 자체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크북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워크북 안에 있는 하프 모의고사 주간지를 꼭 같이 연결을 해서 풀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단대부고는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가 항상 한 문항에서 2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독서 파트에서 어휘 문제 대체하는 것 같이 출제가 됐고 저랑 이렇게 유사 문제 굉장히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문학 같은 경우에 핵심 용어의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렇게 자잘하게 조금 출제가 돼요. 문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아이들이 이제 이런 용어를 완벽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문학 작품만 열심히 공부하고 가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해지게 되겠죠. 이거 저랑 직부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라 아마 다 맞췄을 겁니다. 자, 적중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물론 뭐 부분 적중, 완전 적중도 있는데 그거를 다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일부만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발췌를 했어요. 일단은 수능형 문제예요. 딱 표준 발음법 가지고 와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예문이 어디 항목에 들어가는지를 케이스 적용해보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주관식으로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12항의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12항이 이제 히읗이랑 관련된 그런 발음이라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제 기역부터 리을까지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표준 발음을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그런 항목을 같이 연결하는 걸 주관식으로 아이들한테 제공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다 맞닿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잘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운 수령 이제 답을 가지고 왔어요, 어머님들. 읍는과 진리겨. 라는 요 단어를 이제 가지고 표준 발음이랑 음운 변동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비슷하게 읍는으로는 안 나오고 읍조리다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하고 읍는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자음군 단순화를 지금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비음화를 쳐줘야 되는지 혹은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기 전에 된소리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 관을 이렇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뭐 그다음에 여기 험리하다 같은 경우가 진리기다랑 똑같은 구조거든요, 어머님들. 이런 식으로 니은 첨가에 대한 어떤 예시를 아이들이 작성할 수 있게끔 계속 워크북에서 다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객관식 문학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학 같은 경우 핵심 용어를 물어보거나 문법 같은 경우에 개념 암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꼼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력도 물론 보고 있지만 굉장히 지엽적으로 어떤 부분을 잘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들도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지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선지의 예시도 많고 조건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끊어있는 그런 부분의 어떤 연습이 필요하다. 외부 문학 작품이 처음 올해 들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범위 작품과의 비교 변별을 조금 연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수능형 문제, 내신형 문제 골고루 출제가 되는 편이고 특히 독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패턴이랑 정말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계속 연습을 시켜야 돼요. 하고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한 친구들도 계속 이제 전반적으로 뭐 내용 전개 방식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문제 이렇게 지금 연습하면서 어휘 대체 문제까지 같이 연습을 해봤거든요.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용례가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꼼꼼하게 해야 되고 적용을 규칙 적용을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원 수령 문제 문항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문항은 적은 편이에요. 근데 기말고사에서는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적은 편이지만 단답형의 다문항 거기다가 이제 예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부분 점수를 이제 결국 감점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별을 잘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어머님들 제 수업은 6시부터 시작해서 결국 10시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수업 후반부에 항상
원데이 클리닉을 다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날 배웠던 내용을 빈칸, 객관식 서술형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서 저한테 배웠던 내용을 본인이 혼자서 익혀보고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당일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면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혹시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주중에 워크북 풀 때 그 기억이 살아있게 되겠죠. 그럼 주중 동안 그 기억을 가지고 워크북으로 혼자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한테 와서 그 차주 증언을 해갖고 한 번 더 복습 테스트를 봐요. 그리고 이게 누적형으로 진행이 되면서 순환 구조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기억에 대한 효율을 조금 더 올려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학생들 특히 이 지피지기 오답노트 훈련이 굉장히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지 하나당 OX 같이 체크하면서 맞는 부분은 O, 틀린 부분은 X 하고 그 부분을 맞게 고치는 작업까지 같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클리닉 시간, 워크북 검사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또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할 때 계속 체화를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단대부고는 서술형이 덜 나오는 학교지만 그래도 소거법으로 파악 못하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언수령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되거든요, 어머님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단원의 마무리는 서논수령으로 이렇게 풀어봄으로써 아이들이 가위 이렇게 치는 그런 부분으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첨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워크북에는 항상 하프 모의고사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어머님들. 하고 아이들이 조금 어려운 독서 질문을 뭔가 사고를 해야 된다거나 외부 작품, 특히 문학 같은 경우 대비를 해야 될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결국에는 고득점 문제에 조금 더 강한 사고력을 보일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아이들이 1등급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작업이 됩니다. 예시예요. 클리닉, 빈칸부터 객관식 하면서 여기서 이제 OX 저랑 같이 체크하게 되고요. 선응 수령 이렇게 풀어보게 되면서 저와 같이 첨삭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클리닉과 복습 테스트가 이어지게 됩니다. 외부 작품 대응 이런 식으로 같이 대응을 하게 돼요. 워크북 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변별해갖고 그런 부분을 공통점과 차이점, 낯선 지문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깔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문학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풀 수 있도록 지도를 하는 그런 방안이고요. 어머님들 이게 OX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훈 수령 첨삭이고요. 독서도 이런 식으로 비문학이 이렇게 있으면 구조도를 혼자 이렇게 그려볼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기호를 본인이 잘 통일해서 써야 돼요. 하고 처음 보는 지문일지라도 기호를 통일해서 쓰고 그런 부분 선지 이렇게 OX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까지 같이 연습을 하게 됩니다. 외적 중거 OX 연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 구조가 반복이 되게 되면서 아이들의 기억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꼼꼼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시험에서 웬만하면 정말 실수 안 하고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날 수업한 내용 당일 계획 클리닉으로 체화시키고 워크북으로 연습하고 그 다음 주에 돌아와서 복습 테스트 하는 거. 이게 매번 순환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오톡방 운영하고 있어서 PDF 자료를 다 제공하고 있으니까 태블릿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그렇게 공부해도 되고요. 복습 동영상은 매주 올라가게 됩니다. 교재는 4번까지 나가게 돼요. 어머님들하고 직보교재 따로 또 한 번 나가게 되고요. 워크북 안에 모의고사 주간지 들어가 있고 혹시라도 개별로 요청하고 싶은 과제가 있으면 요청을 해주면요. 개별 과제까지 맞춤해서 제공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회차로 진행이 되게 될 거예요. 5+1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회차 자체는 5회차이지만 시간 자체가 조금 긴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알차고 뒤에 이제 후반부에 좀 빠르게 진도 나가는 단대부고의 이런 특성이랑 좀 더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또 친구들 시험 잘 봤는데 기말고사 때에도 애들 잘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도록 하고요. 문의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